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분당센터 가족들과 반갑게 만나서 같이 교육을 하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영욱 본부장님 직접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KDFS는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안전사고가 없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재해를 예방하고 우리가 내 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겠어서 이런 교육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제 분당센터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2시부터 1시간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 전도재해는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재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는 무거운 걸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 다룰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으로 행복합시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네. 고객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참 이렇게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웃는 얼굴이야말로 친절을 위해서 필수인데, 근데 웃는 얼굴과 지혜로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밝은 얼굴, 웃는 얼굴, 웃음 띤 얼굴이 몽테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가지고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얼굴이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 심각하게, 너무 진지하게, 또 뭔가 기분 나쁜 것처럼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노려본다든지 째려보면 괜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표정이면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구나. 또 표정이 무겁고 너무 이렇게 뭔가 그냥 기분 나쁜 것 같은 표정이면은 이거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좀 안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분당센터 식구들은 전부 지혜로운 분이 같습니다. 지혜로운 분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혜로운 분을 만나봤고요. 또 이렇게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면은요,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얼굴을 이제 인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찡그리고 떼쓰고 울고 막 땡깡 부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얼굴이면 이제 진상 떤다고 막 그러는데,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하면은 참 인상이 좋다, 옆에 가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지만, 인상 쓰고 찡그리고 성질 부리고 말 화내고 그러면은 속으로만 그러죠. 저 진상. 그런데 우리 분당 센터에는 진상이 안 계세요. 다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대는 인상이 좋으십니다. 네. 옆에 분한테 칭찬해 주세요. 네. 인상이 좋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수서 식구들 전부 옆에 인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잘해야 될 고객은 누구일까요? 여기 명심보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문 여견 대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큰 손님 대하듯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표정으로 인사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 밖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딱 판단해보고 표정을 바꿔서 늦어요. 그때는 이미 무거운 인상이 다 이렇게 다 각인된 후에 이렇게 이제 표정을 바꿔서는 이미 늦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편안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고객의 범주에 가족도 고객이고요, 동료도 고객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요, 다녀오세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서로 기분 좋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면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밝은 얼굴로 고객 서비스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뭔가 틀어져 가지고 그냥 한바탕 해붙이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쁜 채로 출근을 하면은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족들도 고객이려니 하고 친절하게 서로 인사 나누시고 칭찬하고 이렇게 이제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출근을 해서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예, 오늘도 우리 좋은 날 만듭시다 해가지고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시작을 하면은 하루 종일 고객 서비스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근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저 인간을 만났네. 왜 내 옆에 저런 인간이 왔나 몰라. 아이고, 날마다 출근하면 저 보기 싫어, 지겨워 죽겠다. 이런 마음이면 고객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직장에 같이 일하는 동료도 고객이다 이 마음으로 친절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게 필요한데 인사를 나누시고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옆에 계신 우리 동료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수서 빌딩이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고객을, 옆에 계신 동료를 내 고객으로 이렇게 잘 받들고 반갑게 맞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면서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다음에는 고객 만족이란 뭘까?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굿맨 박사가 이걸 가르쳐 줬는데요. 결국은 정말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해가지고 단골을 만들고 이렇게 신뢰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고객 만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고객 만족을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말로만 엄청 친절해져요. 말로만 그냥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까지 엄청 친절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기에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걸 풍자한 재미있는 영상을 한 편 같이 잘 보셨죠? 이렇게 고객 서비스가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객에 대한 존중과 배려,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마음가짐, 이거를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거를 풍자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좀 더 잘하겠다는 그 마음가짐과 실천, 이거를 이제 같이 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인사 예절이 아주 중요한데, 인사 예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인사 예절이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고요,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 시작 신호이면서 인간관계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고요,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이 인사 예절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친절한 인사가 될까요? 첫째는요,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대방과 인사 받을 상대방과 눈을 서로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됩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이게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막
무거운 얼굴이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좀 부담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면서 15도 정도 이렇게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인사를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사를 딱 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 이제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정중한 이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친절한 인사, 여기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중대재해가 그동안에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떠오르는 중대재해 생각을 해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막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어요. 멀쩡하게 쇼핑을 하던 공간에서 백화점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가지고요. 거기 많은 사람이 매몰되고 다치고 죽고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안전보건법을 이제 강력하게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요, 멀쩡하게 건너다니던 한강 다리가 뚝 끊어져 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성수대교가 붕괴돼 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폐가 다 망가져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현재도 폐가 망가져 가지고 호흡기에 의존한 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해가 또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 통째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어서 이게 이제 큰 충격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를 안 지키고요. 그냥 또 돈이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가고 돈 절약하려고 무리하게 이런 걸 하다가 이런 사고들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를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그래요. 돈을 잃으면 아주 조금 잃는 게 된답니다. 그리고요, 이 명예를 잃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잃는 게 되죠. 이 현대산업개발이 또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니까는 이제 완전히 그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망가지는 그런 이제 명예를 잃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건강을 잃으면, 우리 몸의 안전을 잃으면, 우리 생명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안전,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를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금년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어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데 우리 KDF에서는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중대재해는 뭐가 하면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이런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확인해 가지고 이제 여기 문제가 있으면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을 가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제 내도록 돼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벌금을 내야 되느냐, 누가 감옥을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가 다치지 않고 내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3년 동안 사망사고 발생한 거를 유형별로 진단을 해봤더니 이 기타 업종은 이제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기타 업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3년 동안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 157명,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그리고 깔려서 52명이었고요. 이런 물체에 맞아 가지고 29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런 이제 많은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중대 사고들이 일어난 사례들이 쭉 있는데 이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 사고 난 게 10%고요.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는 2%뿐이 안 돼요. 여기 많은 이 부분이 어떤 사고였을까요? 인적 요소에 의해서 사고 난 게 88%예요. 대부분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사람이 조심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너무 무리해서 무모한 동작을 해서 이런 사고를 하고 다친 게 인적 요소가 88%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안전교육을 오늘 이렇게 열심히 시행을 하고요. 또 이게 오늘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배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가지고요. 이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내 몸을 지키고 그래야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모두가 이제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전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도제 진단 및 예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전도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거는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제에는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이제 이렇게 작업장 바닥에서요. 물이 있거나 기름기가 있거나 뭔가 늘어진 게 있어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계단에서 경사면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디거나 해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서 다치는 이런 사고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를 이용하다가 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다리 위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서 중심을 잃거나 해서 떨어져 다치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바닥 관련 재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바닥 관련 이렇게 세제를 뿌리고요. 세제를 타서 막 이렇게 이제 대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이 세제를 풀어놓으면 엄청 미끄럽거든요. 여기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 세제를 바른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벽에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요. 특히 또 여성분들께 제가 당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찌든 때 뭐 이렇게 이제 위생적으로 또 처리하느라고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쓰잖아요.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써서 청소를 하다가 이게 튀어가지고요. 눈에 들어가가지고 이 눈을 다쳐가지고서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얻고 평생 앞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공약품, 락스 같은 걸 사용을 할 때는 이 보안경을 필히 쓰셔야 됩니다. 보안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우 그거 갑갑해서 난 못 써 막 이러는 분인데 안 돼요. 설사 갑갑하고 불편하고 좀 작업이 지연돼도 보안경을 써서 눈을 보호를 해야지 눈에 이렇게 화공약품 들어가 가지고요 락스 같은 거 들어가서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되면 평생 고생을 할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쓸 때는 필히 보안경을 써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바닥에 이 각재가 놓여져 있어 가지고 이거를 잘못 밟아서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모서리에 부딪혀 가지고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고는 우리 KDFS 현장이 아니고요. 건물관리 서비스하는 다른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통수가 모서리 부딪혀서 사망한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조심해야 되겠는데 바닥 관련 재해 발생 원인을 진단해보고 예방책을 찾아보는 건데요. 만약에 바닥에 물기가 있다. 이건 즉시 그를 잘 청소를 해서 정비를 해야 돼요. 물기가 있으면 그 물기 밟고서 이제 미끄러져 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윤활유 같은 게 이 기름기가 남아 있어도 여기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그래서 윤활유 같은 기름기가 있으면은 이거 싹 제거를 한 다음에 사람을 통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제 통로에 사람 다니는 통로에 어떤 이제 전선줄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자재 같은 게 늘어져 있으면은 그거 걸려 넘어지고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눈에 띄면은 즉시 조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사업주는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 그 엄청난 많은 사업장 현장을 다 일일이 챙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본부장님이 또 이렇게 또 이제 센터장님이 또 건물별로 소장님이 이렇게 그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거 이제 챙겨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KDFS 소속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살피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중요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는요, 정리정돈을 잘 해서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라도 이거 빨리 이거 치워야 되겠다, 위험하다는 게 눈에 띄면은요, 눈에 띄는 즉시 그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위험 요인이 있다, 여기 통행금지 차단을 딱 시켰으면은 이렇게 이제 위험한 데는 통행이 못하도록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험한 원인이 딱 제거된 다음에 이 통행 차단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꼭 신으셔야 돼요. 미끄럼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 미끄럼 방지 신을 신어야지 미끄러서 넘어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안전화가 이게 굉장히 내가 10년째 신는 거라고 막 자랑하는 분 계신데 그거 절대 안 돼요. 반들반들하게 달아버리면은 미끄러져 위험하니까 교체를 해야 돼요. 새 거를 바꿔 신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바닥 청소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를 했다면은 이거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다 씻어낸 다음에 바닥을 완전히 건조시켜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여기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패드, 솔 이런 거는요, 청소 종료와 함께 완전히 그걸 치워야지, 그게 남아 있으면은 그걸 밟고 넘어지거나 그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네. 특히 우리 이제 청소할 때 이제 광택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 광택제를 꼭 이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적합한 양을, 적합한 수준까지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제가 근무하는 이 청사에 보니까 미장 타일에다가 왁스를 얼마나 많이 올려놨는지, 얼마나 많이 이걸 그냥 닦아서 막 이렇게 손질을 했는지 완전히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러지게 해놓으면은 그거 청소 열심히 잘해놓은 거 인정받기 전에 사람이 넘어져 뒤통수 깨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주 광택제는 적합한 종류를, 적합한 양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용 시간이 가장 적은 시간에 바닥 청소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지나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를 피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통행금지 경고판을 딱 설치를 해놓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이 계단에 미끄러운 게 있어가지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뒤통수가 이렇게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위험한데, 계단에서 또 내려가다가 이제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이렇게 이제 바닥에 가서 부딪히면서 크게 다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요 계단에 특히 물기나 기름기가 없도록 청결 유지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계단은 특히 더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빗자루나 걸레를 사용해서 계단에서 청소를 할 때 대개 그 높은 데를 하면서 낮은 데로 사람이 내려가는데 그거 하지 말고요. 반대로 낮은 데 걸 청소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려가면서 청소를 하면 되게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 뒤통수에는 눈이 없잖아요. 근데 뒤로 내려가면서 하면은 뒤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빗자루 걸레 작업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물 청소를 하면서 위에서부터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때도 뒷걸음질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한 걸음 내렸을 때, 계단에서 한 계단 내렸을 때 휙 돌아서서 확실히 눈으로 보고 내려 디뎌서
돌아서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계단에 전등이 끊어져 가지고 캄캄하다. 이거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계단이 어두우면 사고 나니까 계단을 딱 통행 금지를 시켜 놓고 여기 이제 전등을 완전히 교체를 해서 계단이 환해진 다음에 통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조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단의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를 절반은 막아줍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테이프 필히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에 이동할 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양손에 물건 들고 이렇게 평지가듯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이동할 때는요, 한 손에만 짐을 들고요, 한 손은 계단 난간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양손에 짐 드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다리 관련 재해와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사다리로 인한 재해 사례를 보면은요,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그냥 전도되면서 이렇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 이거 왜 사다리를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키가 아무리 커봤자 2m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 작업 공간은 3.5m, 4m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다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그냥 꽈당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전선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그냥 그대로 전도돼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다리로 인한 재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다리는요, 높이나 길이, 형태가 작업하는 장소에 적합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은 거,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한 그렇게 맞지 않는 거를 그냥 대충 선택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는 형태가 맞는 걸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를 이동식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용도로 써야지 사다리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작업대로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다리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자세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도 이 자세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 짧은 구간이라고 휙 돌아서서 평지처럼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은 필히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붙들고 이 앞을 향해서 올라갔으면 이 자세대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사다리 하부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이 고무 바킹을 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이게 왜 필요할까요? 사다리를 비스듬하게 놓고 나면은 사람이 올라가서 무게가 가해지면은 여기 고무 바킹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으면은 이 밑둥이 미끄러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필수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돼요. 팔다리 4개 중에 3개는 사다리에 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발 디디고 왼발을 사다리에 디뎠으면 손은 한 손을 필히 잡아야 되고요. 오른발 디디고 왼발을 옮겨 디디는 동안에는 다리가 하나만 고정이 되기 때문에 두 손을 사다리를 잡아야 3점의 접촉점이 확보가 돼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사다리는 이렇게 이제 견고한 구조물을 써야 돼요. 여기에 이제 녹슬거나 부식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정비를 또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또 위험해요. 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일로다가 배짝 덤벼 들어가지고 사다리를 부딪히면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으면 밑에 요 작업 중이니까 돌아가세요 하는 이런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라고 하는 유도자를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는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하면은 다른 분은
옆에 밑에서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좀 붙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위에 필요한 거 이렇게 이제 연장 도구도 좀 올려주기도 하고.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요 밑에 보조자도 화이바, 이 안전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써야 되는가요? 위에서 뭔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놓쳤을 때 여기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됩니다. 밑에 계신 분도. 다음에는요, 이동식 벌어짐 방지, 요 고리가 이제 탄탄한 게 있어야 되고요. 요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게 필요해요. 이 아웃트리거가 왜 필요할까요?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아웃트리거는 필수품으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란 유인서 소장님, 우리 모란에 이 아웃트리거 설치돼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아, 예. 잘 돼 있네요. 우리 황대훈 소장님, 수서에 이렇게 잘 돼 있습니까?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아웃트리거 필이 이거 꼭 안 돼 있으면 설치해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일자형 사다리를 어디다 거치를 했으면은 요 거치된 부분에서 끝까지 구간이 60cm를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다리 경사각도를 75도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요 길이 좁다 그래서 만약에 일로 뱃싹 붙여 세우면은 90도 가까이 되면은 작은 충격에도 그냥 사다리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75도 이하의 각도를 요 필히 유지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예요. 중량물 그러면 조금 어려운 용어 같지만 그냥 무거운 거 다루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무거운 거 다루시는 분들 이삿짐 센터나 뭐 이렇게 건축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무거운 거 날마다 다루는 사람은 안 다쳐요.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직원들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막 이렇게 무거운 거를 운반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다칠 염려가 이 허리 다치고 뭐 이렇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무거운 거 다루다 다치는 거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불러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목이나 어깨, 허리, 팔, 다리 이런 데에 이제 신경 조직, 근육,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이런 질환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무거운 거를 안전하게 취급하려면은요. 조금 몸을 사리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이제 어떤 이제 여자분께서 나 이거 무거운 게 해야 되는데 난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으니까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남자분들이요. 갑자기 힘이 센 척, 강한 척, 그냥 뭐 힘이 넘치는 척하고 아싸 이거 나서 가지고 막 폼을 잡는데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왕년에 그냥 싸랑아마 번쩍 들던 사람이라고 막 폼을 잡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꿈 같은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몸을 좀 사려가지고 이거 무게가 한 30kg쯤 된다. 그러면 절대 혼자 들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드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야 안 다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호흡을 맞춰서 들어야 돼요. 둘이 들어올릴 적에 하나, 둘, 셋 해서 들어올려야지 갑자기 그냥 제각각 그냥 막 이렇게 힘을 쓰면은 이렇게 다칠 염려가 있고요. 막상 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서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다.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내려놔야지. 무겁다고 그냥 털풍 놔버리면은 맞은편에 있는 분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들고 호흡을 맞춰서 내려놓는 거 꼭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대청소하고 그럴 때 바닥에 있는 회전 의자를 책상 위에 탁 올려놨다가 다 이제 대청소 끝나고 또 이제 내려놓고 이걸 하는데 그때 그 회전 의자 같은 건 좀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거 혼자 들지 마시고요. 두 분이 의자를 같이 들어 올리고 같이 내리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 이제 의자를 박스에 담을 때 이게 잘 안 들어가고 맞추기가 어렵고 해서 다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의자에다가 박스를 씌워서 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힘을 덜 들이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요. 그냥 몸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운반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운반 도구를 갖다가 이렇게 운반을 해야지 그냥 요 정도 찜이하고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고 덤벼들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무거운 거 들 때
이렇게 너무 멀리에서 들면 더 힘이 들어요. 내 몸에 빼싹 붙여가지고 들어야 안전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몸에 최대한 붙여야만 혹시 뭐 옷에 좀 먼지가 묻어도 내 몸에 가까이 붙일수록에 안전해요. 그래서 이 팔에다가 손에다가 만약에 10kg짜리 부화를 올려놨을 때 내 몸에 바싹 붙였으면은 이 척추에는 30kg의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손을 팔을 뻗어서 멀리에다가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지렛대 원리인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10kg의 부화를 올려놓으면은 100kg의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멀리 하면 위험하고 힘들다. 가까이 할수록 안전하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이거를 좀 다부지게 덤벼들어서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주셔야만 안전해요. 등을 펴면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서 무리가 적은데요. 이거를 엉거주춤하게 구부려가지고 90도로 숙인 채로 이걸 들어 올리면은 하중이 여기 척추에 집중이 돼가지고요. 허리를 다치게 되고 디스크 나갑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다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몸을 세워서 다부지게 덤벼 들어가지고 이걸 들어 올려야만 안전해요.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90도로 숙이는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요, 들어 올릴 적에 이 정도 찜이하고 벌떡 일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근육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야 이렇게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요. 허리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 덩어리 큰 거 손수레에 실어가지고 운반할 때는 잡아당기지 말고 미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잡아당기면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척추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밀면은 우리 든든한 뱃살 있잖아요. 뱃살로 힘을 줘가지고 배 힘으로다가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척추에 힘이 적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시야를 확보를 해야 돼요. 여기 너무 많이 이렇게 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채로 앞으로 밀고 나가면은 그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높게 씹지 말고 이렇게 이제 시야를 확보를 해서 밀고 나가는 게 안전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좀 매일 스트레칭을 틈틈이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깍지를 끼고요. 쫙 앞으로 밀어내 주시고 위로 쫙 올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옆으로. 네, 요번에 왼쪽으로 또 이렇게 옆으로. 예. 지금 막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 나는 분 계시죠? 얼마나 이게 이제 스트레칭을 안 하셨는지 이걸 좀 틈틈이 틈나는 대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몸 상태를 좋게 해야 안 다쳐요. 그래서 이제 작업 전후에 또 점심시간에 이럴 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틈나는 대로 해주시고 몸을 많이 사용하는 쪽 위주로 또 이렇게 자주 스트레칭을 해서 우리 몸 상태를 좋게 해야 안 다치고 또 이렇게 피로도 회복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좀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야 안전하게 안 다치고 컨디션이 좋아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만나면 만날 때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 격려하면은 내 수고를 알아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례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서로 칭찬해 주세요.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행복하십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컨디션이 좋아지면은요, 내 몸 상태가 아주 이렇게 근육이 유연해져 가지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인사 열심히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한번 제가 인사하는 대로 옆에 따라서 옆에 분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한테 복 많이 받으시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서로 여기 인사를 해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잘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그러면 이제 비슷한 단어 같지만 뜻은 약간 달라요. 자, 정리는요.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구분해서 필요한 거는 정비해 두고 불필요한 거는 이렇게 다른 데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고요. 그 다음에 정돈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배치해 놓는 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정리와 정돈을 미리 잘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정리정돈이 만약에 불량하면 불완전한 장소가 만들어지고요. 불완전한 행동이 나와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다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바닥에 뭐 기름기나 물기, 쓰레기, 먼지, 찌꺼기 이런 게 막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넘어져 가지고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물품을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 인력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재해 발생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그만큼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이제 불량하면은 장애물 때문에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사고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없이 이제 안전한 통로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가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를 타 넘어가거나 우회하거나 이러면서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정돈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명이 불량하면은 짐 운반할 때 사고 나요.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조명이 캄캄하다. 그러면 거기는 딱 통행을 차단하고 환하게 조명을 밝힌 다음에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이동을 해야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전을 위한 정리정돈은 누가 해야 되나? 이거를 우리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이 이거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안전을 위한 이렇게 우리한테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구호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실천 구호 1번은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뭔가 위험한 요인이 눈에 띄었다. 이거 누가 담당이야? 이거 여기 누가 담당하는 거지? 이거 뭐 이거 그냥 뭐 누군가 하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고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에 딱 띄면은 누군가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면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구호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자는 거예요. 네? 대충 해놓고 아니 뭐 내가 내일도 아닌데 이만큼 해줬으면 잘했던 거지 뭐 이게 아니에요. 기왕에 손을 대면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자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구호는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지 이거를 내가 이거 괜히 그 손을 댔다가 이거 아주 그냥 덤태에 썼네 이거. 그리고 뭐 이 정도 그냥 대충 해놓으면 됐지 뭐 누군가 또 다시 손대겠지. 이게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완벽하게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천 구호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할까? 뭐 이제 뭐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딴 거 좀 먼저 해놓고 갔다 와서 나중에 해지 뭐 이게 아니고요. 위험한 거 정리정돈이 안 되고 눈에 띄었다면 그 순간에 언젠가 이거 해야 될 일이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버리자는 거죠. 네, 이거를 실천구호 네 가지를 이렇게 우리한테 이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이 이렇게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구호를 가르쳤었어요. 오늘부터 잘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리정돈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낭비를 줄여가지고요.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돼서 돈이 남게 됩니다. 절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요. 이 안전성이 향상이 되고요. 위험성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해줘서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요. 서비스 품질이 아주 매우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은 우리 일터가 즐거운 직장이 되고요. 행복한 일터가 되고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꼭 필요한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안 다치고 이렇게 일하려면은 운동을 좀 가끔 해야 되는데 직장인들이 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직장인 운동 실태 조사를 우리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5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이 16%,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64%나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건강에도 좋은데 이렇게 실천을 잘 못해요. 우리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 분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예. 수서는 다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예, 분당 송 소장님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박선호님도 운동하시고, 네, 한 절반은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운동을 하시면 내 몸도 탄탄해지고 안 다칠 수 있고 건강에 좋고 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운동 실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회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의 일터가 안전한 일터가 되고요. 다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 안전해집니다. 우리 인생 여러 번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안전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안전이 행복인데요. 금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우리 유관기관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비상점검하고 비상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올 때마다 그냥 이게 처벌법 무섭구나, 두렵고 불안하고 막 공포심에 달달달달 떨면은 위험해요. 그래서 달달달 떨지 마시고요. 우리 긍정 에너지를 팍팍 담아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이제 또 하용욱 본부장님 긍정 에너지를 팍팍 전달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 저 KDFS는 황욱정 사장님이 또 긍정 에너지를 엄청 열심히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팍팍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긍정 에너지로 충전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안전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정리정돈도 잘 하시고 체력 관리도 잘해서 안전하게 행복한 일터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거 필요하고요.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인데요. 우리 KDFS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분당 센터 가족들 전부 열심히 공부하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거는 이 교육 끝나면은 제가 몇몇 분한테 이렇게 이제 설문서를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문서 받으시는 분은 그거 읽어보시고 1번의 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의 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답장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회신을, 답장을. 네, 그래서 오늘 설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분당센터 우리 식구들 모두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분당센터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분당센터 최고! 분당센터 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부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실 거예요. 예, 교수님 명강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교수님 강의대로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김태산 센터님 얼굴이 잘 안 보이던데요. 화면에 안 나타났죠? 김태산 센터님. 예, 센터에 부끄러워서 그런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하고 센터님들 그리고 미화 경비시설 직원님 모두 많은 참석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교수님 말씀드린 우리 강의는 머리에서 또 한번 스쳐가면은 또 기억을 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회사만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뭐냐면 유튜브에 KDFS 안전TV라고 여러분 아마 센터장이나 소장님들이 여러분한테 아마 알려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오늘 하신 사다리 안전수칙이라든지 중량물 취급, 정리정돈 이런 강의들이 3개의 강의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1강, 2강, 3강으로. 이 강의가 여러분 5분짜리니까 부담 없게 한 번씩 보시면은
쉬는 시간에 한번 슬쩍 보시면은요, 큰 도움 되시고, 오늘 들은 강의가 머릿속에 또 오래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아시잖아요. 좋아요, 구독 탁 눌러주시면은, 우리 교수님이 더 힘이 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오늘 강의해 주신 감사함을 대신해서 우리가 감사하니까 큰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분당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길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